안녕하세요. 소방단기 영어과 대표 강사 김수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3개년 동안 출제되었던 그런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 3개년 기출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가끔 이제 시험이 1년에 몇 번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2018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시험을 봤고요. 원칙적인 것은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래서 2019년 한 번, 20년 한 번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가끔 이제 미달이 되거나 어떤 충원이 되지 않았을 때만 비정기적으로 하반기가 열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본다는 것이 이제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역은 독해, 생활영어, 문법, 어휘 총 4가지 영역이 출제되고요. 경체잖아요. 지금 보는 영상은 경체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 경체 시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독해, 생활영어, 문법, 어휘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곳은 딱 봐도 두드러지죠. 어디예요? 독해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물론 이게 딱 독해 유형이라고만 말하기 좀 힘들어요. 생활영어 같은 경우 기출문제 나중에 열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생활영어를 기반으로 두어서 그러니까 A, B 대화 속에서 즉 이것을 해석을 해서 빈칸을 메우는 그런 생활영어 같으면서도 좀 독해 같은 그냥 경계선이 애매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저는 기준을 잡을 때 해석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고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풀어야 한다면 독해로 분류를 시켰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해석을 요구하는 유형 자 이렇게 9개 이상 많을 때는 13개까지 나오고요. 우리가 생활영어란 타이틀을 두고 있지만 생활영어 중심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적을 때는 3문제, 많을 때는 8문제죠. 그 다음 문법 나올 때도 있고요. 아예 안 나올 때도 있고요. 많이 나올 때는 2개. 가장 최근 문제에서는 2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도 많이 나올 땐 6개, 적게 나올 땐 2개 정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반행정 시험과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일반행정은 딱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독해 10문제, 그 다음 생활영어, 문법, 어휘. 저는 생활영어, 문법, 어휘를 그냥 생문어라고 해요. 독해 10문제, 생문어 10문제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략 패턴 보면 우선 전반적으로 독해하고 생활영어가 많이 나온다 정도. 됐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해는 특히나 5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비중이 크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경체 영어 독해는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또 드리면 자, 우리 경체 영어 시험의 특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활 영어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했다는 것은 AB의 대화가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AB의 대화 속에서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독해로 나오거나 혹은 AB의 대화 속에서 밑줄 그어진 단어하고 유사한 의미를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독해나 어휘를 생형 기반으로 출제를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2017년 이걸 잘 들으세요. 2017년부터는 학생들이 조금 이제 많이 몰리고 경쟁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또 변별력을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출제되기 시작한 게 수능형 독해 이게 출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난이도는 참 다행스럽게도 고1 수준입니다. 귀엽게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한 학생은 누구나 맞출 수 있게끔 출제를 합니다. 됐어요? 전반적인 수준이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수준이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고1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요. 정말 여러분이 딱 1년이면 1년, 몇 개월이면 몇 개월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해주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시험은. 만약에 일반행정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고 이 영상을 보는 게 그 다음에 시간이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면은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저도 해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정말 제가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와 주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수준이 고1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쉬운 시험이 어떻게 고득점? 여학생이라면 이 영상 보는 학생이 여학생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고득점은 맞아 하는데 여학생들이 많이 뽑지 않으니까 그러면 변별력은 뭘로 내느냐? 이거죠. 어휘 문제 중에서도요 구동사 수거가 있어요. 자, 구동사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take out 이런 거 있죠. 2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거. 됐어요? take off 이런 거 있잖아. 2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거. 학창시절 때 그냥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외워! 이랬잖아, 그지? 무조건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자, 이런 구동사라든가 수거. 수거라는 것도 이런 거예요. 출제되었던 것 중에서 이런 거. 따로 공부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따로 공부 안 하면 이제 공기 위로 걷다 이런 멍멍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출제해서 변별력을 확보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문법.
자, 문법이라든가 이런 어휘 문제를 통해서 변별력을 확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남학생, 여학생, 그리고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고득점을 받아야 하는 여학생들이 있잖아요. 고득점을 받아야 하는 여학생들은 요거 잘 신경 쓰셔야 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 소방직 수험생의 수준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면은 특히 경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남학생들 군인 출신 많으시죠? 운동선수 출신 많으시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 다 EMT 출신 많으시죠, 그렇죠? 현직에서 이제 EMT 출신하고 혹은 이제 아이 기르면서 또 이제 데뷔하는 사람도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여러분의 수많은 소방지 학생들 가르쳐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사람들이 대략 다 압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대다수는 어차피 영어하고 등을 지고 살았거나 혹은 공부를 학창시절에 했다 하더라도 이미 몇 년이 지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강에서 모여있는 대다수의 학생은 10중 8구는 다 노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당신만 혼자가 아니라고요. 이제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다수가 어차피 노예있습니다. 저는 그런 학생들과 동거동락을 하고 있고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선 컨텐츠를 고민해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방직을 준비한 학생 혹은 준비하고자 했던 학생이라면은 영어 누구와 유명해 검색하다 보면 저를 검색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만 고민하고 그런 학생들만 제가 이제 함께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좀 해주세요. 이미 현장에 있는 우리 대다수의 노베이스 학생들은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왜냐하면 실질적인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요. 첫 번째, 우리 소방직은 경쟁률이 낮은 편이에요. 선생님 20대 1이던데요. 선생님 30대 1이던데요. 물론 여학생 중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느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일반인은 좀 100대 1, 200대 1이에요. 그러니까 이 낮다 높다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이기 때문에 공부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혹은 충실하게 대비한 학생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런 학생도 있잖아요. 그냥 주변에서 듣기에 야 소방 좀만 하면 되더라 이런 말 들었을 거 아니야. 왜? 이러니까 수준이 이러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이런 말을 들은 다음에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이 쉬운 만큼 이번에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격생 중에 영어는 95점이 나오면 여학생 말하는 거예요. 95점이 나와야 합격하는 시험이었어요. 90점 중에서는 떨어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만큼 시험의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시험 수준이 쉬워지면 그만큼 고득점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자, 그래서 낮은 경쟁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합격 확률이 타 직렬보다는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또 워낙 후진적 학습 습관을 가진 사람이 많다. 무슨 말이냐면은 좀 이 소방직을 준비하려면 소방직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경향 분석, 지금처럼 여러분 영상을 보든가 해서 경향 분석을 한 다음에 내가 이만큼을 목표로 잡으면 되겠구나 혹은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라고 출발하는 현명한 학생이 있는 반면에 그냥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영어는 어렵게 공부하는 거야 하면서 막 일반 행정법까지 건드는 정말 바보 같은 학생이 있어요. 이거는 바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만큼의 영어의 범위가 이만큼이면 소방직 경체는 공채보다 좀 더 쉽기 때문에 한 요만큼만 하면 되거든요. 일반 행정직은 요만큼이라면 나는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여기까지 건드냐는 거죠. 시간 많으세요? 지금 이 영상 보는 학생 중에서 지금 일을 병행하는 학생들까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국어 공부 안 할 거예요? 그 다음 소방학 공부 안 할 거예요? 다른 영역도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영어 나오는 거 여기에 맞게끔만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고1 수준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제가 수업 시간에 고1 수준까지만 가르치겠어요? 시험 전까지 고2 수준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시험장 보내겠지. 됐습니까? 근데 일행까지 건들 필요가 없다는 거야. 절대.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바보 같은 그런 후진적 학습관이라는 것은 바보 같은 학습관이에요. 쓸데없이 범위 넓혀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 자, 이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 떨어지고 보통 이제 현명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합격을 하게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체 영어는 큰 틀을 이렇게 잡아가시면 돼요. 학습법은 아까도 보신 것처럼 독해 비중이 굉장히 높은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 독해라고 해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고1 수준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AB의 대화를 그런 흐름만 잡을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해석이 돼야 돼. 그러면 해석이 되는 영어를 추구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따라오면 되냐면은 우선 제 수업 중에서 스타트업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스타트업이란 강좌에서는 실제로 5월달 현장에서 매년 5월달에 시작이 되는데요. 다 노베이스 학생들을 두고 수업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문법, 기초 문법, 생기초 문법. 자, 기초 문법이 시작이 되고요. 그럼 비동사는 뭔지, 부정문은 어떻게 만드는지, 의문문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거 아무도 안 알려주거든. 저는 소방지 학생들이 워낙 영어 약한 학생이 많기 때문에 그거 다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구문 같은 거. 구문이란 게 뭐냐면요, 문장 해석법. 됐어요? 비동사는 주어 뒤에 나오는 비동사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고, 비동사 뒤에 형용사 나올 때 비동사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고, 비동사 뒤에 부사가 나왔을 때 비동사 어떻게 해석하는 것인지, 이런 해석법을 가르쳐요. 됐죠? 자, 이런 기본적인 걸 배운 다음에 제 경체 커리큘럼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경체 리딩 단계가 있어요. 경체 리딩 단계. 이거를 격리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격리단으로 넘어가는 방식, 혹은 올인원으로 넘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인원이 뭔데요? 구문이 있고요. 이거보단 좀 더 어려운 구문이요. 그 다음에 수능형 독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비하는 생활영어. 자, 이런 식의 한 번에 있는 게 올인원 과정이죠. 가장 아름다운 순서는 스타트업, 격리단, 올인원. 근데 격리단은 아마 8월 정도에 개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영상을 7월 달에 본다면은 이건 7월에 개강하거든요. 스타트업, 올인원, 격리단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어요? 근데 나는 한 10월 달에 이 영상 본다. 이랬을 때는 스타트업, 격리단, 올인원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됐습니까? 이 둘의 순서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소방 경체 시험과 일반 행정이 뭐가 다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설명하기 전에 그 영단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단어 좀 말씀드리면, 영단어는 이거 김수환의 소방 영단어라고 있어요. 김소영. 자, 이거는 세컨 에디션이 있고요. 그 다음 third 에디션이 있는데요. 세컨 에디션은 이미 다 완판이 됐기 때문에 없어요.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고, 이건 2020년 대비 과정이었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올해는 이미 third 에디션이 곧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7월 말 정도에. 그래서 경시 학생들은 요걸로 단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다 수록되어 있어요. 스타트업의 중학 영단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김소영 보면 아까 제가 대비해야 한다는 뭐 있었어? 구동사 있지, 수거 있지, 수능 기초 어휘 있지. 다 그 김소영 어휘장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소영이 시장에서는 그 영단어장 중에서 지금 판매 1위일 정도로 대다수의 수험생 학생들은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단어장은 이걸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반 행정, 정말 전 경체 학생이 하프 모의고사 할 때가 제일 가슴이 아프거든요. 왜냐면은 이 하프 모의고사라는 게 일반 행정 학생들이 하는 건데, 공채는 그래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 조금이라도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 문법이라는 거 문법은 좀 도움될 수 있다라고 칩시다. 경채는 아예 접점이 없어. 아예 다르다고. 근데 진짜 경채생 중에 이거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바보라니까? 왜? 아까 말했잖아. 너는 요만큼 하면 되는데요. 자꾸 일을 벌려. 이거 일 벌릴 시간에 국어 공부하셔야죠. 그 다음 소방학 공부하셔야죠.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많냐고요.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 벌리지 말고 자기 경향에 맞게 자기 수준보다 약간 높게 공부하시면 돼요. 뭐가 다른지 보여줄게요. 저는 어차피 공단계에서도 일반 행정학생 가르치고 있고요. 소방 단계에서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투 트랙을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잘 보세요. 독해는 우리는 고1 수준에, 심지어 중3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중3에서 고1이면 충분합니다. 안 믿기면 그냥 시험실을 기출문제 클릭 버튼 하나 하면 돼요. 딱 해서 열어봐. 그 다음에 일반 행정과 한번 국가직 문제 딱 펼쳐봐. 그러면 알아서 거기가 이렇게 될 거야. 알아서. 일반 행정 고3. 굉장히 호흡 길죠. 수준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거는. 생활영어만 똑같습니다. 생활영어만 경체와 그 다음에 일반 행정이 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향이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 다음 문법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고1이라고 써놨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중3에서 고1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기초적인 게 나와요. 아주 기초적인 것만 나옵니다. 근데 일반 행정은 고3을 넘어서요. 지역적인 것까지 나와요. 학력고사 스타일로.
다르다니까. 근데 왜 하는 거야 이거를? 그다음 어휘도요. 이것도 뭐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일반인전 GR이라고 쓰는 게 뭐냐면 미국 대학원 입학 시험에 나오는 어휘 문제예요. 왜 그런 걸 내냐면은 여기 경쟁률이 100, 200이 되기 때문에 떨어뜨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너무나도 과다한 어휘를 출제자들이 선택을 해와서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출제자의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경치 학생들 고등 기초, 그러니까 수능 기초 어휘, 뭐 고1, 2 정도? 고1까지만 탄탄하게 해도 별 대비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제가 쓰는 게 구동사 수어거든요. 구동사나 수거 문제, 뭐 아까 말했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동사 수거 문제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또 경채 시험만의 특징이잖아. 그러니까 경향 분석을 그래서 들어야 돼요. 이렇게 경향 분석이라는 걸 딱 보면 이런 차이가 바로 보이죠. 됐습니까? 제가 여러분 그 3개년 분석을 다 해드렸고요. 보시면 이게 일반 행정과 소방 경채가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해야 할 범위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크게 방금 말씀을 잡아드린 방향대로 독해 위주로 가자. 해석이 되는 영어를 추구하자.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물론 해석이 되는 영어를 추구할 때 문법을 아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중학기초, 그 다음 중학 구문 정도 스타트업을 통해서 대비하시면서 그 다음에 독해로 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 행정 수준까지 갈 필요 절대 없다. 제가 이미 여러분이 1년 동안 공부해야 하는 그러한 컨텐츠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공단기 컨텐츠가 따로 있고요. 소방단기 컨텐츠가 따로 있는 사람이에요. 왜 분리했겠어? 서로 공부해야 할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죠. 알았죠? 머리를 쓰세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소방 최근 3개년 경향 분석했고요. 앞으로 제 조언에 따라서 여러분 꼭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합격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스타트업 OT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